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브랜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개인 셀러가 브랜드가 되는 이야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브랜드하고 BTR. BTR이 이제 뭔지 아시죠? 예, 알죠. 네, 보따리죠. 네, 보따리를 저는 좋아하는데 보따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장사의 기본이 원래 보따리 아니에요. 그렇죠. 보따리만 하면은 이제 계속 보따리 인생이니까 뭐 복리가 안 붙잖아, 이자가. 예. 그래서 한 만큼만 벌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브랜드를 해야 그 자체의 매출도 브랜드 인지도가 클수록 점점 매출을 내기도 쉽고 그 양도 점점 커지고 뭐 일에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있다는 게 뭐 남들이 날 알아주고 내 브랜드가 유명해진다는 것도 물론 보람이겠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일이 편해지죠. 그렇죠. 예, 뭐 MD를 만나던 뭐 광고를 하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브랜드가 되면 왜 좋으냐 뭐 이 얘기를 여기서 하면은 또 이제 지겨우니까 제가 그 얘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그냥 좋다 무조건. 근데 브랜드만 또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사장님은 이제 뭐 능력도 좋았고 또 운도 뭐 당연히 운이 작용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왕창대박이 났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이제 꾸준히 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돈이 안 벌리면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니까 당연히 보따리도 해라, BTR도 해라.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라.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브랜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사장님은 이제 제 예전 오래됐죠, 우리 워크샵에 옛날에 참가하셨죠? 예, 몇 년 됐죠. 예, 그때부터 벌써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관상 본다고 그랬죠. 본인이 부끄러워하는 성향의 사람이 좀 있어요. 얼굴 노출에 대한. 예. 근데 죄진 거는 없잖아요, 그죠? 아, 없죠. 깨끗합니다. 예, 깨끗한 사람인데 예쁘게 생기신 분인데 좀 부끄러워하세요. 본인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모자이크를 했는데 딱 관상 봤을 때부터 뭐 그냥 많이 봐온 잘하는 셀러 플러스 알파로 그냥 이 보따리로 잘하는 또 관상이 있고 또 브랜드 잘하는 관상도 있는데 사장님은 둘 다 갖췄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잘 상품 선정하고 본인이 또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뭐 상세페이라든지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스킬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미 또 잘 하시던 분이라 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죠. 예. 뭐 얼굴 가렸으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예. 매출이 지금 많이 나오죠. 거의 뭐 브랜드 론칭하자마자 월 3억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갈수록 장사가 편해지는 게 어제 제가 신제품 하나를 론칭을 했어요. 근데 별다른 마케팅을 안 했거든요. 그냥 이제 기존 회원들한테 우리 신제품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라고 문자 돌린 게 다예요. 그냥 그것만으로 뭐 일매출 한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24시간 만에. 그렇죠. 브랜드가 되는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회원을 확보하는 거. 예. 근데 그냥 브랜드만 유명하게 만들어 놓고 또 자사몰이 없어가지고 회원 확보가 안 되면은 사실은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예. 장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브랜드가 됐으면은 자사몰을 만들면 또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그럼 혜택을 당연히 줘야겠지만 그럼 이미 확보가 되면은 이렇게 그 다음 상품 런칭할 때 정말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면은 나중에 회사를 투자를 받거나 매각을 할 때도 자사몰이 있어야지 이게 쉬워요. 돈 산정하기가. 예. 물론 이거 없어도 매각이 되지만 그러면 이제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우등생이에요, 지금. 우리 워크샵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즘 개인 셀러가 브랜드가 되는 그 경로를 이제 우리가 볼 때 과거에는 이제 플랫폼에 좀 혜택을 많이 받았죠. 예. 옛날에 개인이 해외 브랜드가 아니라 본인이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게 유명해지고 뭐 히트를 친다 했을 때는 그 경로가 백화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기존의 고인물 말고 새로운 플랫폼이 딱 등장을 하면은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물건들을 많이 팔아야지 경쟁력이 생기잖아, 지네 플랫폼이. 소셜도 그랬고. 그럴 때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많이 유입을 시키죠. 유치를 해가지고 수수료 깎아주고 노출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걸 히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셜 때 이제 많이 뜬 게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AHC.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다음 스텝을 잘 몰라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쭉 롱런하기 위해서는 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떠야지 일단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2023년에는 인스타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사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해가지고 유명해져서 자사몰로 모으느냐 아니면 지금은 인스타 광고를 통해 가지고 자사몰로 유입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인스타하고 자사몰 콤보. 예. 맞아요. 인스타 자사몰 콤보로 브랜드 만들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은? 요즘 어때요, 이거?
보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득력으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뭐 4중 면도날, 완벽한 절삭력 이러는데 이런 좀 정량적 수치로 판매하는 보따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한계가 존재하죠. 이게 정량적 수치이기 때문에 더 많은 면도날 나오면은 안 팔리는 거고 더 싼 가격 나오면 안 팔리는 거고 그렇게 생애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정량적 수치보다는 하나의 인격, 세계관에 고객을 매료시켜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제품에 대한 상위완도 없을 뿐더러 그 고객을 설득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해요. 막 주저리부저리 제품 설명 안 하고 이미지 한 장, 컨셉 하나, 문구 한 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설득하는 그 컨셉으로 고객을 설득해서 판매하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개인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장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이 브랜드 런칭한 사례를 보면은 뭐 딱 칼로 뭐 나누기 좀 그렇지만 두 종류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와이즐리처럼 이성적으로 예. 잘 속을 해가지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감성적으로 팬층을 좀 확보시켜가지고 만드는 브랜드. 예. 근데 이제 후자인 경우에는 인스타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죠. 인스타 이외에 뭐 어디 플랫폼에 입점을 하든 뭐 광고를 돌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팬 감성을 자극하고 나도 니네 편이다. 니네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데 나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호소적으로 설득하기가 뭐 남의 플랫폼 가가지고 광고해서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근데 인스타는 어차피 인스타라는 게 좀 감성적인 거를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다 보니까 감성적인 브랜드 런칭하기가 용이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인스타에서 이성적인 브랜드도 많이 광고해서 또 브랜드가 되잖아요. 좀 어렵죠, 근데. 그건 스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설득하고 막 타임 세일 걸고 할인 더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결국에 그런 거는 돈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상품도 이성적으로 앞서 있고 예. 개선된 상품을 예. 또 소싱을 해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이 감성적인 영역으로 왔을 때는 꼭 그 상품이 기존 거보다 더 앞서지 않아도 잘 설득을 하면은 또 팬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브랜드보다는 감성적인 브랜드가 좀 더 쉽고 또 인스타가 맞다. 그렇죠. 그리고 예. 감성적인 게 떡상도 더 쉽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걸 샀을 때 자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걸 사면 자랑을 하게 되고 입소문이 나는 건 대부분 좀 감성적인 것들이에요. 면도기 좋은 거 사면 나만 그냥 쓰고 말지. 부끄럽거든요. 자랑하기가. 근데 예쁜 면도기 사면 괜히 이제 인스타 올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인스타가 확산이 되게 쉬우니까 그게 이제 떡상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이성적으로 개선된 상품을 보면은 물론 효과는 있지만 예. 그냥 나 혼자 사는 거고 예. 감성적인 거는 이제 딴 사람들한테 공유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좀 확산되기가 용이하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들은 감성적 빈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조직이다 보니까 뭐 내 맘대로 상품을 런칭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감성적인 물건들을 함부로 소싱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고 예. 개인 셀러기 때문에 내 맘대로. 예. 근데 본인이 어떤 감각이 있어야지만 또 가능하겠네, 대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그래? 그게 훈련이 돼요? 감성이? 진짜 억지로라도 네. 계속 보다 보면은 판별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약간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 사장님은 이제 본인이 감각이 있으니까 훈련이 더 이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뭐 외국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트레이닝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80점에서 9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쉬운데 예. 스타팅 포인트가 아예 감성적이랑은 무관한 사람. 아, 어려워요. 어렵다고 저는 예, 절대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일단 그러고 일단 나이가 예. 여기서 이제 몇 살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몇 살이 넘어가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좋은 걸 봐도 왜 좋은지도 그게 판별이 안 되고. 그럼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희망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본인이 좀 약간 연식이 어리고 예. 본인이 감각적으로 좀 남들보다 재능이 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세대야말로 감성적인 상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그 감성적인 포인트를 잘 소구를 해가지고 예. 소구를 한다는 게 이제 사진도 잘 찍고 뭐 글도 잘 하고 뭐 로고도 잘 만들고 예. 해서 브랜드가 되기가 되게 용이하다. 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성적인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제 오늘은 사장님이 워낙 이쪽으로 강하니까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죠. 뭐 감성적인 상품을 소싱해서 인스타 통해서 브랜드가 된다. 네. 옛날에는 예.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보이긴 했지, 피드가. 예. 근데 거기 더 알아보기, 구매하기 이런 버튼이 이제 뜨잖아요. 예. 그거를 과연 눌러서 구매를 하느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광고가 많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많이 팔린다는 뜻이고 왜냐면 성과가 안 나오면 광고를 끄기 때문에
많이 보일수록 잘 팔리는 광고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에 대표님이 무슨 사진 하나 붙여두라 하고 와 이거 내 건데 하는 그 사진 있잖아요. 어머 이거 사야 돼? 어머 이거 사야 돼. 네. 어머 이거 사야 그런 돼. 거는 사진. 이미지 한 장으로 설득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자사몰에 방문해서 구매하는 평균 시간대가 10분에서 15분 사이. 그러니까 사실 보고 거의 1분, 2분 안에 구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한 장으로 바로 그 어머 이건 사야 돼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성적인 것들보다 구매하는 시간도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싼 물건도 팔려요? 인스타그램 자사몰 콤보로? 비싼 거는 근데 이제 좀 접근법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천천히 설득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흔히 뭐 퍼널이라고 하잖아요. 뭐 인지를 시키고 호감을 갖게 하고 검색을 해보고 구매하게 되고 이 단계인데 애초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그 퍼널이라는 것에 너무 잘 맞게 짜여져 있어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피드 하나하나씩 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고 게시물 계속 보면서 호감도 느끼고 팔로우하면서 이제 맨날 보게 되면은 비싼 물건도 판매자에 대한 신용도가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스타 자사몰 콤보로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인스타 피드 네, 인스타 계정 예. 그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자사몰로 유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예, 예. 아니면 광고를 잘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좋아요 댓글이 많이 붙은 다음에 거기서 더보기 눌러서 자사몰로 바로 네. 그러니까 광고냐 피드를 활성화하냐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좀 비싼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드가 좀 활성화돼야겠네요. 예, 그렇죠. 피드가 활성화돼 있고요.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광고가 뜨더라도 바로 산다기보다는 그걸 보고 또 피드로 또 방문을 유도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 물건들이 자꾸 눈에 띄게 한 다음에 예. 좋다면 언젠간 사겠지. 예. 그 대신 싼 거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구매가 되겠네. 한 장으로 사진 한 개로. 그렇죠. 싼다든지 아니면 구매 요소가 명확한 거 예. 이런 것들은 그럼 두 개를 내 상품에 따라서 좀 가중치를 다르게 해야겠네요. 예, 왜냐면 광고냐 피드냐 왜냐면 피드를 활성화한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내가. 맞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재능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꾸준히 올려야 되고. 예, 맞아요. 근데 광고는 사실 광고 하나만 잘 만들면은 잘 넘어오잖아요. 예. 자사몰로. 그래서 애초에 그 피드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분들은 저도 그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바로 사람을 광고를 통해서 자사몰로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피드보다는 자사몰 컨텐츠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사몰에 보면은 그냥 상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캠페인이라고 해서 왜 이 제품을 만들었고 우린 이 제품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길 바라는지 좀 그런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놔요. 그러니까 자사몰이 예. 단순히 그 물건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피드를 보고 인스타 피드를 보고 궁금해가지고 온 다음에 한 번 더 보게 하는구나. 더 예, 읽게. 예, 하나의 전시회처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는 거죠. 매력을 느끼게끔. 그 피드에서 일어나는 그 인지 호감의 단계를 자사몰에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단품성이 강한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광고 앤드 자사몰로 바로 땡기는 거고. 예, 아니면은 어떤 스타일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팬으로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게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광고하고 바로 자사몰로 오는 것보다는 피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독을 시킨 다음에 내 팬층을 피드에서 만들 필요도 있겠네. 그렇죠. 이게 광고가 전략이 이제 바로 사이트에 유입시키는 광고가 있고 내 피드로 먼저 오게 하는 광고가 있어요. 피드가 좀 강점이신 분들은 내 피드로 유입하는 프로필 방문이라는 그 광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웹사이트 클릭이 나는 광고도 있고 본인 전략에 맞게끔 그 광고 전략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왔어요. 예, 피드를 타고 내 사이트로. 예,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네. 하나는 뭐 바로 물건을 사주는 것도 고맙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회원 가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뭐 피드도 좋아야 되고 물건도 예. 좋아야 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이트를 잘 만들어야겠지만 뭐 테크니컬리 구조적으로 이거 온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이 좀 있나요? 일단은 제일 간단한 거는 뭐 회원 가입 혜택인데 너무 흔하잖아요. 회원 가입 광고 준다 이게 너무 흔해서 사실 감사하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면 아까 말한 뭐 캠페인 같은 그 자사몰에 만든 컨텐츠들을 회원 가입해야지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 사이트를 다 공개를 안 한다? 예. 아, 그래서- 뭐 선물 준다가 아니라 예. 아, 선물 준다는 게 뭐 더 이득은 되는 것 같지만 기분이 약간 너무
좀 뻔한 것 같으니까 뻔하죠. 예. 아예 사이트에 어떤 영역을 안 보여준다? 예, 좀 미스테리한 느낌도 있고 좀 자극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길래 회원가입까지 하면서 가야 돼. 이건 사장님 물건에 약간 최적화된 것 같기도 하고 아, 다른 물건일 경우에도 그렇게 가려도 궁금할까? 근데 이게 감성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부분이 요즘 지식 창업 같은 경우에도 너 정보 알려주면 내가 이 전자책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광고하거든요. 아 그래 나도 그런 경험 있는 것 같아. 뭐 별 볼 일 없는 사이트인데 네. 회원가입을 해야지 사이트를 볼 수 있대요. 맞아요. 예. 그럼 무조건 그냥 해요. 예. 근데 하고 보고 나서 보니까 별거 없어. 예. 그래도 이미 나는 큰 속았다는 느낌은 안 들어. 그러니까 아예 장치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지 볼 수 있다. 이거는 괜찮네. 예. 뭐 어쨌든 간에 그 정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일단 안 보여주면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회원가입이 요즘 뭐 어렵지 않아. 네이버 인터넷 되는 거고. 네,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버튼 한 번이면 되니까 네. 사실 이렇게 가리는 거는 좋은 것 같아. 맞아요. 가려야지 보고 싶지. 이렇게 다 보여주면은 사실 뭐 별로. 가치를 못 느끼죠. 예. 자 그러면은 뭐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일단 내가 질문 사항을 좀 썼으니까 요거대로 좀 하다가 예. 또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인스타그램으로 사람 잘 모아가지고 자산몰로 만드는 콤보. 예. 그래서 브랜드 만든 그 과정에서 뭐가 키예요? 뭘 제일 잘해야 돼요? 어디서 이게 성패가 결정이 날까요? 다 뭐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면 이미지. 예, 왜냐하면 사진.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사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광고 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감이 가는 어머 이거 사야 돼라는 표현이 나올 법한 이미지 하나.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뭐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라 그 사진에 찍은 딱 그 모양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급인지 예. 이게 지금 대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세감이 없는 건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뭐 뜨는 건지 아닌지도 이미지 한 장으로 대충 우리가 판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전달해 주죠. 꼭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예. 뭐 색감이든 화질이든 예. 구도든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거를 등급을 브랜드로 쫙 나왔을 때 아 이 정도 브랜드구나 이 정도 브랜드구나 또 이 인기나 유명세가 1등급이구나 4등급이나가 사진 한 장으로 끝난다.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1등급이고 뭐가 좋은 거고 나쁜 건지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설명. 그냥 좋은 사진 이렇게 그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거고 어떻게 나쁜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미지가 좋은 거 나쁜 거는 누구나 구별할 수 있어요. 나도 예, 본인이 그렇죠. 이게 안 좋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 하면은 10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뭐 99명이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거든요. 이게 더 좋아 보인다고. 사람들한테 많이 그래서 물어봐야겠네. 예, 약간 DNA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로고도 마찬가지 같아. 브랜드 로고도 아, 예, 맞아요. 뭐 이름이 어떻고 뭐 글자 수가 어떻고 뭐 뜻이 어떻고 약자가 어떻고 사실 네. 이거는 되게 저차원적인 정보인 거고 네네. 파동이거든. 맞아요. 딱 예.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봤던 고급 브랜드의 파동이면 예. 사실 이게 글씨가 길던 뭐 이생기 폰트로 쓰던 뭐 내용이 뭐든 뜻이 뭐든 중요하지 않아. 파동이 고급 파동 브랜드 같으면 고급인 거고. 맞아요. 예. 로고만 봐도 벌써 이 회사 사장님이 뭐 어떤 인생을 살고 회사 규모가 어떨지 회사 분위기가 어떨지도 대충 유추가 되거든. 예. 이 로고 파동으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진도 구도가 어떠냐, 잘 찍었냐, 정보 전달이 좋냐 이게 아니라 사진의 파동이 예. 때깔이 좋은 파동이냐, 살만한 파동이냐, 이거 내가 사면 안 될 물건 파동이냐를 예. 사진 가지고 구별이 한다. 예. 뭐 이거를 판별하는 거는 많이 물어보는 수밖에 없네 주변 사람들한테. 광고를 그 이미지 여러 개를 테스트해 보면 되거든요. 아, 예. 그 반응을 예. A, 같은 B, C, 제품이라도 R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미지 돌려보면 각각 구매 전환이 다 달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사진 제일 잘 찍는 사람한테 한번 맡겨봤거든요. 3장 찍는데 거의 200만 원 냈어요. 딱 3장 찍는데. 근데 제가 그냥 아이폰으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려봤는데 아이폰으로 찍은 게 광고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개인한테 더 유리한 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진, 나쁜 사진을 판별하는 거를 쓰면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분석하는 데이터가. 예, 논문이 예, 나오죠. 거의 논문 이상이 논문이 뭐예요? 논문이 뭐 거의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는 인간이 직감적으로 판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를 따져가지고 잘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서 좋은 걸 한다. 네. 결론이 너무 뻔하네. A/B 테스트라는 것밖에 안 돼. 원래 얘기하다 보면 다 본질에 기결되는 거라서 본질 얘기는 뻔해, 그죠? 예. 알았어요. 또 약간 뭐 이게 사진 중요한 거하고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네. 초반 광고 피드에 좋아요 댓글이 좀 많이 달려야 되는 게 또 키가 아닐까? 저는 브랜드 계정이면 초반에는 그래도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그죠? 봐요. 예. 예. 왜냐면은 100에서 200, 300 대기는 사실 좀 상품도 좋고 예. 사진도 좋고 그러면 예. 되지만 예.
아무리 사진 좋고 상품 좋아도 0에서 100 될 때까지는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예. 그래서 다 작업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인들이 또 아무리 좋은 이미지여도 팔로워가 별로 없으면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있어갖고 팔로워든지 아니면 그 광고 게시물에 붙어 있는 좋아요라든지 댓글의 숫자. 네, 중요하죠. 그죠? 엄청 중요하죠. 예, 그거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 예, 뭐 약간 어두운 작업이겠네요, 그죠? 예, 초반에는 해야 된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여기서는 못 하고, 예. 그거는 오프라인에서밖에 못 하는 얘기겠지만 예. 어쨌든 작업은 해야지. 그렇죠. 처음에 왜냐면 다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작업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0인 거는 난 들어가기가 싫어. 네, 맞아요. 뻔히 작업하는 거 티가 나도, 예. 물론 티가 안 나게 작업을 하도록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빵인 거는 나는 싫거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사진이 중요하고 사전 작업이 좀 중요하다. 맞아요. 처음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또 뭐 없을까? 상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거 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상품은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싹수가 있다고 치고. 저는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이것도 이미지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에 힘을 좀 많이 써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론칭한 제품 같은 경우도 패키지 디자인 때문에 이슈가 돼갖고 이렇게 확 퍼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공장에서 주는 패키지 쓰거나 그냥 로고만 넣고 하거나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게 패키지 디자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뭔가 남들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데 예. 다른 행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예. 제일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게 패키지다. 예. 몰딩을 바꾸는 건 거의 뭐 그렇죠. 너무 많이 드니까 예.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어떻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저는 중고가로는 가야지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래 이제 브랜드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죠. 예, 맞아요. 아무리 상품이 좋고 이뻐도 가격을 싸게 팔아버리면은 과거에 이제 본인이 브랜드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 그 프레임이. 네, 네. 그래서 가격대가 0부터 100까지 있으면 내가 뭐 브랜드라고 인지했던 건 다 7, 80 이상이잖아. 네. 그리고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가격이 3, 40에 팔는 거는 그냥 쿠팡에서 파는 그런 거고. 그리고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주기도 싫고. 예. 그래서 가격은 중고가로 판다. 예, 맞아요. 제가 한번 가격을 낮춰봤는데 소비자들이 되게 항의했어요. 조금 더 패키지 좋게 하고 가격 그냥 비싸게 받아달라고. 가격을 낮췄을 때 소비자들이 항의한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애착을 가지는 거네. 예, 제가 본인의 어떤 패밀리라고 생각을 한 거야. 포장 단가를 낮추고 가격도 낮췄는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 새끼니까 예. 비싸게 팔리는 걸 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미 한 편이 된 거예요, 지금 팬들하고. 그럼 뭐 브랜드의 가장 좋은 신호네요, 그죠? 신상품이 나왔는데 안 좋아. 예. 그랬을 때 안 사버리고 그냥 이게 만약에 네네, 애착이 맞아요. 없으면. 예. 근데 왜 안 좋냐,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이미 한 배를 탄 거예요. 한 네, 공동체. 예. 그 이제 내 식구가 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일반인들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인스타 자사몰 콤보로 브랜드 만드는 이 과정에서 제일 난이도 센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고하고 자사몰 만드는 거 이게 처음에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를 한다는 게 기업들이 하는 활동이 개인한테 내려온 건데 개인이 그 모든 활동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이거 근데 많이 외주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외주를 줄 때는 좀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초반에는 광고도 자사몰 만드는 것도 사진 찍는 것도 본인이 다 관여를 좀 해야지 이제 지시 내릴 때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리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이거가 어려운 분들은 네. 힘들더라도 뭐 사진 찍는 것도 좀 배워보고 네. 사이트 만드는 것도 만든다는 게 그냥 내가 뭐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카페24에서 예. 스킨을 골라서 예. 거기에 메뉴를 좀 내가 바꿔보고 예. 이런 거를 좀 배워본다는 거죠. 네, 잘 나가는 홈페이지는 뭐가 있는지 보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넣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서를 만들다거나. 사장님 보셨을 때 카페24에는 스킨 가지고 그냥 사서 하는 정도로도 개인이 브랜드 만들었는데 괜찮을까요? 예, 당연히 뭐 어떤 브랜드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펫 브랜드 중에 몇백억 하는데 그냥 카페24 써요. 카페24 그냥 디자인 사서 써요. IMF하고는 어떤 것 같아요? 카페24하고. 전 IM앱을 많이 안 써봐서 근데 이제 주변에 거의 뭐 100억대 이상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카페24 쓰고. 그렇죠. 예. 근데 IM앱이 좀 이제 인터페이스가 조금 신선하고 예. 뭐 이렇게 의류 같은 경우는 IM앱이 좀 맞는 것 같긴 하고. 그럴 수도 왜냐면 있어요. 큼직큼직한 스킨도 많고. 예. 근데 카페24는 이렇게 막 요즘처럼 이렇게 화끈한 스킨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연동이 또 된대잖아요. 유튜브 쇼핑이. 맞아요. 그리고 카페24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업체한테 맡길 때
예. 왜냐면 카페24로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카페24를 가지고 조금 모디파이를 시키는 거를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런 업체들도 많고 단가도 좀 싸겠지 카페24가. 예, 그래서 카페24로 입문을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사장님만의 숨은 좀 스킬이 있어요? 인스타로 브랜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좀 킬러 스킬? 킬링 스킬? 지금 사진 잘 찍는 얘기 했고 예. 좀 작업하는 얘기 좀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소설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빙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브랜딩 할 예, 때? 예. 그래서 좋은 얘기네. 지금 하는 제품도 여성분들이 주로 쓰시는 물건인데도 저는 이제 남성인데도 여성의 입장에서 여자의 빙의했구나. 예, 여자의 빙의를 했죠. 여자 중에서도 그 물건을 더 사주고 싶은 여자의 예, 빙의를 했네. 맞아요. 이왕이면은 이런 여자가 파는 예. 가게에서 난 사고 싶다. 예, 여자 입장에서. 예, 그럼 그 여자의 빙의를 했네. 그렇죠. 어떻게 빙의를 그렇게 했어요? 도움을 받는.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나 책들을 많이 보고 스토리나 대사들도 인용을 하고 뭐 그렇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인용을 하고 아무래도 그런 사장님이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그 빙의의 주인공 예, 이 등장하는 영화나 소설을 읽으면은 그 사람 목소리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걸 자꾸 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파동이 약간 예. 싱크가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예. 그다음부터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영향을 좀 받아요. 여자가. 예. 근데 나는 이제 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제 음악을 선호하는데 예. 음악도 이제 화자가 있는 음악이 있잖아요. 예, 영화는 그거를 볼 때는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잘 하는데 예.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계속 볼 수는 없거든. 근데 그렇죠. 음악은 내가 계속 화자가 있는 한 리스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한 10개, 20곡 정도를. 예.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일을 하니까 이게 좀 연속성이 있어. 네, 맞아요. 대신 이제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빙의의 강도가 보편적일 것 같아. 예, 누구나. 낫죠. 예,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예. 음악은 여기에 좀 트레인이 돼 있어야지 예. 그게 좀 빙의가 돼. 예. 그러니까 이 빙의라는 단어는 사실 제가 마케팅 쪽에서 처음 해본 얘기인데 정말 잘한 얘기 같아. 맞아요. 이런 예. 단어를 내가 듣는 것 자체로도 브랜딩을 하려면은 특수 인격에 내가 빙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개념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예, 포지셔닝보다 좀 상위 개념인 것 같아요. 빙의가. 그러니까 포지셔닝은 일단 감성적이든 이성적이든 내가 이거를 사야 될 용도를 명확히 만드는 네. 거고 네. 빙의는 불을 붙는 거예요. 예. 빙의는 이제 기름을 붓는 거지 불에다가. 일단 맞아요. 예. 어쨌든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이 불을 또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빙의를 해야지. 내가 더 사고 싶은 인격처럼 내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더 사고 싶지. 예. 그때 필요한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게 빙의인 거죠. 사장님이 빙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인격이 곳곳에 배어 있겠네. 주로 어디에 자주 배우나요? 단어하고 문장인데 저는 이제 여성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상세 페이지에 씁니 자체가 없어요. 다 요로 끝나거나 그러니까 이런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그 인격에 맞게끔 세팅을 그렇겠지. 하는 거죠. 뭐 폰트든 예. 하다못해 사진을 찍더라도 뭐 사진을 고를 때 광호동이 고르는 사진하고 지금 사장님이 빙의한 그 여자가 고른 사진하고는 컬러감이든 뭐 예. 구도든 뭐 렌즈든 뭐든 다 다르거든. 예. 근데 그게 뭐 요 렌즈를 찍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지만 내가 어떤 여자를 딱 빙의를 해가지고 이 여자라면 고를 법한 사진, 예. 이 여자라면 할 법한 말투, 예. 단어 선정. 뭐 하다못해 그 행간이라도 강호동이 만든 상세 페이지는 뭔가 좀 굵은 글씨로 행간도 좀 좁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쓰는 상세 페이지는 좀 글도 좀 이렇게 공간도 강도 있고 네. 뭐 그렇겠지. 맞아요. 예, 예. 그걸 이제 빙의를 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지. 그거를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이 상품에 맞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려워. 예. 사장님은 여기에 좀 재주가 있었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상품 차원에서 어떤 상품이 여기에 잘 맞을까? 요 콤보에. 아까 초반에 얘기했네, 그죠, 벌써? 그렇죠. 감성적인 그렇죠. 제품들이 잘 맞고 대충 어떤 게 맞을까요, 여기? 일단 제일 좋은 건 옷이죠. 옷, 의류. 근데 의류는 너무 고수들이 많으니까 그죠, 빡세죠. 이 의류에서 표현돼서 발휘할 그 감각을 조금 더 낮춰서 우리 주변에 생활용품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지. 예. 왜냐면 그런 거를 파는 셀러들은 이런 거와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 많으니까 예. 경쟁이 좀 더 튀겠네. 예. 실버용품 같은 경우도 괜찮겠네. 그렇죠. 실버용품도 다 투박하니까 근데 실버용품은 또 그런 게 굳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실버용품인데 무슨 감성 지팡이가 필요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겠네. 너무 또 경쟁이 척박한 데 가면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걸 내가 괜히 감성할 수 있으니까 감성을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지금 마침 셀러들은 아직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시장. 여기서 골라야겠네. 그렇죠. 옷도 아니고 패션 잡화도 아닌 카테고리에서 예. 감성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잘 찾으면 되겠네. 사장님은 잘 찾았고. 네. 근데 나는 옷도 피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옷이 워낙 매출도 많고 이런 걸 또 원하는 데잖아요. 그 옷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더 짜게 하는 것도 난 좋다고 봐.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를 그냥 피해갈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스타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흔한 스타일은 지금 포화가 돼가지고 선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옷 중에서도 라이프 스타일이 비어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런 데를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 자산물 콤보하면은 오히려 이게 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더 좋아. 굳이 블루오션 가가지고 고생할 바에는 패션 잡화다, 뭐 가방이다, 뭐 많잖아요. 옷이나 이런 것들은 스타일이 니치에도 매출이 커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할 게 아니라 본인이 뭐 한 1, 20억 하면 만족하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뭐 아무리 좁게 들어가도 진하면은 되지. 저 옷은 뭐 좁게 가더라도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어요. 되게 그렇지. 좁은 것도.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내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발현이 안 되고 좀 창피하고 뭐 좀 이래가지고 좀 꾹꾹 참기는 거지. 왜냐면 인간이 수백만 번을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로도 태어나고 거인으로도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내가 있거든. 깡패도 있고. 강한 인격이 그거를 깨워줘야 돼요. 그렇지. 숨어있던 나도 몰랐던 나의 어떤 커밍아웃을. 맞아. 헤비메탈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들었던 음악이 싫은 거지. 내가 헤비메탈 스타일을 아닌 건 아니야. 내 안에 헤비메탈이 있거든. 듣다 보면 좋아요. 근데 좋은 헤비메탈을 내가 만나면은 그때 깨어나는 거지. 내 안에 있던 그 다 때려 부시는 본능이. 다 때려 부시는 본능을 아주 멋있는 영화로 만들면은 다 때려 부시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을 나는 피하지 않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거기는 경쟁 심해. 뭐 나는 뭐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좁은 인격으로 가면 너무 시장 좁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좁게 가서 강하게 가서 잠들어 있던 그 성향을 깨워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브랜드 하나로 지금 장사에 모든 걸 베팅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보따리로 돈을 빨리 벌고 얘는 좀 몇 개를 키웠으면 좋겠어. 난 장기적으로. 사장님처럼 뭐 당장 안 터지더라도 좁고 지나게 가면은 사실 시장이 좁은 거는 언젠가는 확산이 되거든. 왜냐면은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아주 아무도 안 했던 취미도 점점 활성화되고 라이프 스타일도 아주 뭐 골 때리는 무슨 피어싱하고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거든.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를 잘 잡고 있으면 이제 꽃을 피우겠지. 그런 차원에서는 바로 전원되는 게 아니라도 좁고 지나게 가는 게 의미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지금 올인원 클래스 강사님으로 지금 열심히 인기 강사인데 우리 클래스에서 뭘 가르쳐요?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거는 이미 있는 것들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0에서 1 가는 방법을 알려주죠. 처음 시작했을 때 막막한데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되고 처음엔 어떻게 그 궤도 위에 올리는지. 그러니까 0에서 올라가는 방법? 그러니까 주로 많은 그 브랜드 마케팅 뭐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마케팅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냐? 아니 뭐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대부분 다 뭐 어디 회사에 있던 마케터 출신 100억 내가 마케팅 해봤다 이랬는데 이분들은 0에서 1은 안 가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책도 교보문고 같아서 브랜드 책 보면은 거기 나온 사례가 무슨 뭐 다이슨 얘기 나오고 무슨 애플 나오고 뭐 우리나라 걸 찾을 생각도 안 했어. 귀찮아가지고 다 외국 사례들 갖고 오고.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정진호 과장님하고 지금 찾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잖아. 개인 셀러 브랜드. 저렇게만 찾아도 막 나오는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그냥 쉬운 거 뭐 총각내 야채 가게 뭐 이런 거 가지고 브랜드라고 막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사장님처럼 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례가 되게 중요하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건데 이미 뭐 잘 나가는 것들을 더 키우거나 뭐 더 새롭게 하는 거는 방법이 아예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게임인 거죠. 0에서 올라간다? 여기는 약간 작업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 내용도 강의 때는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작업에 대한. 왜냐면 작업이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미 좀 올라간 다 해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사진도 잘 만들고 뭐 퍼널도 설계하고
A/B 테스트 뭐 하는 거지. 예, 로켓도 처음에는 연료를 지구 중력 벗어날 때까지의 연료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게 좀 인위적인 힘이니까 어느 정도 인위적인 힘도 필요하죠. 성장에는. 사장님은 되게 나이스하고 팬시한 얘기도 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얘기도 하네. 강의에서 그죠? 예, 이게 숨겨져 있는 모습도 다 하긴 원래 수면 위는 아름다워야 되고 브랜드 할 때는 맞아요. 예. 고귀하고 막 뭐 이러고 밑에서는 엄청 뭐 작업하고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보는 그 브랜드들 뭐 이렇게 팬시한 사람들도 봐도 인물도 예, 우리가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기사로 보는 면하고 실제 이 사람이 회사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아하게 이렇게 차 뒷자리에 타기 위해서 지저분하게 열심히 일하는 또 부분이 있거든.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자, 뭐 끝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지금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잘하는 브랜드들을 많이 봐라. 좀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어떤 걸 하고 어떤 제품을 하고 뭐 어떻게 이미지를 찍고 그 결과물들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이 그렇게 해서 찾아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흡수하면은 예. 그러니까 뭐 잘 팔리는 거, 뭐 쿠팡에서 상위 뭐 1등 하는 거 이런 거 맨날 보지 말고. 네. 근데 이미 잘 된 거는 이미 로켓가 올라가서 네. 그 다음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로켓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 사례를 보려면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게 카테고리별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의류가 먼저 쫙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의류에 있던 파동을 뭐 인테리어가 조금 따라가고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생활용품이 좀 따라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류를 먼저 캐치하면은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를 알 수 있고 인테리어를 캐치하면 생활용품 알 수 있고 이런 식이라서 잘하는 브랜드들이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른 카테고리에 적용을 할까? 예, 저도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당장 내가 요걸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운영한다기보다는 잘하는 개인 브랜드들이 하는 그 행보들, 예, 사진이나 뭐 상세 페이지 만든 거라든지 자선물 만든 거, 뭐 이런 걔네들의 캠페인,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 예, 그래야지 이제 파동 얘기하면 또 이것도 뜬구름 얘기라고 할 텐데 그런 거가 좀 익숙해져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다른 거를 뭐 계집을 팔던 뭐 할 때도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좀 주지. 너무 거룩한 얘기가 나왔네 결론이. 어쨌든 사장님은 뭐 다음번에도 또 나오셔서 다음번에는 이제 좀 그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쭉 했고 예.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오시면은 좀 서브젝을 좀 세부화해가지고 어떻게 퍼널 설계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잘 찍는다든지 예. 아니면 자사몰을 어떻게 만드는 게 효과적인지 예.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아, 예. 예, 오늘은 이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이 자사몰로 개인 브랜드 만들어 성공한다 이런 네. 느낌만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